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땡큐. 그러면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테슬라하고 애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테슬라 얘기를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테슬라의 주주라면 요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뭐 기초적인 것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 제로. 지금 뭐 테슬라가 뭐 잘 팔리고 있고 왜 잘 팔리는지는 뭐 뻔하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니까 잘 팔리겠지. 앞으로도 잘 팔릴 것인가? 그 경쟁사들이 따라오려면 한 어느 정도 걸릴까? 약간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전기차 이야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네. BEV라고 하죠.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답 B. 뭐죠? 26%. 오, 전 세계 점유율이 26%입니다. 26%? 하이브리드 시장까지 합치면은 한 18% 정도 돼요.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점유율이 26%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 현재 테슬라가 네. 다른 오토메이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브랜드보다 어떤 게 훨씬 앞서 있냐? OTA 무선 업데이트입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거나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발견됐거나 그거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 같은 거죠. 제가 이 테슬라에 투자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OTA이고 두 번째가 판매 방식이에요. 제가 그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자동차는 무선으로 뭔가 업데이트가 안 될까? 근데 그때도 자동차에 소프트웨어가 다 있었어요. 꼭 서비스 센터 가야지 가서 업데이트. 막 기다렸다가 접수하고 뭐하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자동차 회사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일단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현대차가 2021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OTA 시스템을 그렇죠. 적용하는 걸 OTA 구현을 구현을 GM, 그다음 폭스바겐이 한 2022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벤츠나 BMW 이런 회사들이 2025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메이커들보다는 테슬라가 한 5년 정도는 더 앞서 있는 거죠. 5년이나. 근데 이렇게 OTA 업데이트를 하면은 네. 뭐가 좋냐? 차량의 가치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 뭐 좋은 기능 나왔어. 업데이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차량에 이제 뭐 어떤 결함이 발생되면 네. 뭐 리콜을 실시하잖아요. 네. 근데 차량 결함 중에 거의 한 절반이 네. 소프트웨어 결함이거든요. 예를 들면 ABS라든지 에어백 문제라든지 관절 주행이라든지 그거 다 소프트웨어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고치려면 아니면 이걸 업데이트하려면 서비스 센터에 예약하고 그치. 서비스 센터 가야 되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 결함이 일어났을 때 OTA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네. 서비스 센터가 많이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돈을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폰 같은 경우에 만약 예를 들어서 iOS 14가 나왔다. 근데 14가 나와도 완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14.1 뭐 이런 걸로 다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다 해결이 가능한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거는 테슬라밖에 없다. 현재는. 그 다음에 이 OTA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에요. 이게 OTA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만들어져서 짠 나타나는 걸 자율주행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딥러닝해서 나온 결과물로 그 차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자율주행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OTA가 돼야죠. 저게 안 되면은 꽝이야.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OTA가 필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율주행 하면은 웨이모나 뭐 죽스 그 다음에 모비라이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완성이 된다고 해도 그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디바이스가 핸드폰처럼 중앙 집중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신모델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신모델을 기획하면 그 차량에 맞는 부품들을 한 3, 4년 전에 협력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조립한 다음에 마케팅을 해서 판매하는 게 보통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 방식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차량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조립하기 때문에 ECU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는 건데 모든 게 전자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뭐냐면 동전이가 만약에 간단한 춤을 하나 췄어요.
멈췄어. 펌핑하는 춤을 췄단 말이에요. 사람은 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고 내가 이렇게 따라할 수 있잖아. 어설프더라도. 근데 반복해서 하면 좀 완벽해지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관절마다 뇌가 다 있다 생각해보세요. 아, 다 따로따로. 목에도 뇌가 있고 여기도 뇌가 있고 막 여기저기 뇌가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동작을 봤을 때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행동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려면 보고 아 저게 아니었구나 다시 따라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다 각자 뇌가 있으면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뇌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 동작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부품을 여기저기서 갖고 와가지고 그 부품마다 다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경쟁 역량이 뭐가 있냐면 슈퍼차저예요. 테슬라는 이제 슈퍼차저라고 이제 독자적인 규격이 있죠.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랑 연료가 다르잖아요. 방식이 다르잖아. 그럼 전기차를 만들었으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반 시설도 같이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차를 팔면서 같이 확충을 하고 있는 유일한 브랜드가 테슬라예요. 물론 이제 폭스바겐도 350kW짜리 고속 충전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게 몇 개 없어요. 테슬라는 슈퍼차저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있냐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2만 개. 충전소는 2,000개. 2,000개가 있죠.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어디에 지어지냐면 내가 타고 다니면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다 테슬라가 보고 테슬라를 많이 타고 다니는 그 곳에 슈퍼차저를 짓는 거죠. 맞아요. 그냥 아무데나 짓는 게 짓는 게 짓는 게 아니지. 아니에요. 테슬라 유저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경로에다가 슈퍼차저를 짓습니다. 다른 충전기하고 다른 점이 뭐냐? 정답 B. 뭡니까? 일단 생긴 게 달라요. 이런 거 없잖아. 누르는 거 없잖아요. 누르는 것도 없죠. 누르고 결제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게 왜 없냐? 정답 결제 B. 뭡니까? 그냥 꽂고 집에 가면 알아서 결제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제 정보만 입력을 해놓으면 네. 충전기를 꽂고 네. 빼면 그만큼 결제가 됩니다. 맞았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연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몇 프로 정도 충전이 되고 있는지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슈퍼차저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죠. 지금은 이제 버전 3까지 나왔는데 버전 4까지 좀 나오고 그러면 충전 속도도 더 빨라지고 버전 업을 계속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걸 빠져먹었구나. 유료화. 여기서 수입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나 수입이 나오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판매 방식입니다. 인터넷으로 팔잖아요, 차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스타필드에 갔는데 테슬라가 있더라고. 그냥 차 구경하고 또 시승을 할 수 있더라고요. 설명만 열심히 해주죠. 네. 그 내가 사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사야 돼. 제가 또 옛날에 영업사원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차값이 6,500만 원이면 6,500만 원 정가 걸어놓고 그냥 팔면 돼.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 몇 명 있고 그냥 경험만 해줄 수 있고 그러고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2010년도, 2011년도에 곧 있으면 영업사원이 다 없어질 것이다. 2011년에? 9년 전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영업사원들이 다 있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과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모든 브랜드들이 야 우리 내일부터 영업사원 다 없애자 하나 둘 셋 하고 짠 없애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아우디가 영업사원을 없앴어. 그럼 다른 브랜드가 좋아하겠죠. 좋아하지. 경쟁력이 생긴 거잖아 갑자기. 라이벌 하나가 없어진 거지. 내 무기가 좋아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수입차 같은 경우는 유통 판매 방식이 어떠냐면 딜러십 방식이죠. 딜러십 방식이 뭐냐? 땡땡 코리아가 수입해서 딜러사에게 넘기는 방식. 이거는 언뜻 들으면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만 열심히 만들고 글로벌 마케팅하고 각 나라에 있는 본사에다가 차를 떠넘기고 딜러사에다가 차를 뿌려주면 돼. 되게 분업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방식의 문제가 뭐냐? 가격이 비싸집니다. 여기서 이미 테슬라하고 기존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입차 같은 경우는 2억짜리 차를 팔려면 그 차를 얼마에 가져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1억. 1억에 가져와야지 2억에 팔 수 있습니다. 1억에 팔 수 있는 차를 1억에 팔 수 있는 2억에, 2억에 팔아야 거예요. 되는 거지. 왜냐? 본사에서 얼마 남겨먹고 마케팅 비용도 써야 되고 네. 엔진오일 무상 교환 이런 비용도 써야 되고 그다음 딜러사에 넘겨지면 딜러사도 마진이 있어야지 전시장도 운영하고 영업사원도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도 지금 다 망할 판이야.
수익이 안 나. 유일하게 테슬라가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저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테슬라는 다른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어려운 말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들? 진짜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쉽게 설명해서 좀 설명이 허접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온대요. 아 그래요? 기존 회사에서 전기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테슬라하고 같은 성능의 차를 같은 가격에 팔 수는 있어요. 손해보면서 팔면 되지. 그치. 그죠? 근데 지속 가능성이 없죠. 이익이 이윤이 안 나니까. 그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건데, 테슬라는 정통 자동차 회사가 아니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어? 니네는 전기차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잘 나가지? 나중에 되면 뭐 BMW나 벤츠가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죠? 이거 제일 많이 생각하지 않나? 제일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기존의 자동차 만들던 회사들은 얼마나 기술이 많겠어. 야 걔네가 이제 만들면 테슬라 니네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걸?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OTA 기능도 아직 구현을 못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약속이나 한 듯이 폭스바겐과 벤츠가 2019년에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벤츠는 실제로 2019년 하반기에 EQC가 나왔죠. 폭스바겐은 이제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에 미루다가 이번에 나왔어요.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이익이 하나도 안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많이 팔려야지. 많이 팔렸어요? 많이 안 팔렸죠. 내연기관차 회사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연기관차를 팔아서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을 토대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스무스하게. 그치.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회사들은 내연기관차 회사예요. 전기차 회사가 아니야. 그러면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회사가 전기차를 만든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다 하고 이게 개념이 다른 다르지. 거야. 완전 개념이 다른 거야. 완전 분야가 다른 거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폭스바겐 믿는다, 벤츠 니네 전통 자동차 회사 뭐 강자니까 니네 당연히 만들겠지,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치. 쟤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지금 테슬라하고 경쟁을 하려면 엔비디아하고 손잡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고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어떻게 될지 지금 불투명해요. 테슬라하고 비슷한 차량의 비슷한 성능의 차량을 비슷한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내연기관차를 팔아가지고 돈을 남겨 먹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유럽의 탄소 배출 벌금. 양에 따른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영업이익보다 벌금이 더 많이 나왔어. 벌금이 더 많아요. 지금 여기서 살아남고 있는 회사가 두 군데라 보시면 됩니다. 도요타하고 폭스바겐. 폭스바겐은 그나마 차를 너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는 거야. 도요타는 어떻게 살아남고 있냐? 도요타는 하이브리드가 지금 주력이잖아. 그래서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지금 돈 벌어가지고 벌금 낼 판이야.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전기차로 넘어와야 되는데 못 넘어갈 넘어오지. 돈이 없어. 벌금 내고 뭐하고 남는 게 있어야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까지 32만 대나 팔아가지고 이제 자동차 팔아서 수익 내기 시작했어요. 전기차만 팔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내연기관차 회사가 무슨 재주로 내연기관차를 팔면서 전기차도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지. 그 내연기관 차를 만들던 그런 설비들을 가지고 다시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싹 갈아엎어야 되는 거잖아. 완전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 내연기관차 많이 팔려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기차 많이 팔려고 그러면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아예 그냥 싹 갈아엎어야 되는 거야. 오히려 신생회사가 새로 만드는 게 나아. 전기차를 만드는 게 더 빠릅니다. 예를 들면 중국 회사 500만원짜리 전기차 있습니다. 200km 가요. 홍광린이라고 해서 GM이랑 상하이 모터스하고 합작해서 만든 차가 있거든요. 그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또는 뭐 니오나 아니면 샤오펑, 이런 회사들이 BMW나 벤츠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어. 기존 내연기관차 회사들 가장 큰 문제가 이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가 내연기관차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소프트웨어 문제에 직결합니다.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게 없으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한데 얘네들은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회사니까 소프트웨어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듭니다. 근데 이번 배터리데이 내용 보셨습니까? 이거 쉽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성능이 훨씬 좋은 배터리를 56% 원가 절감하겠다 라고 테슬라가 선언을 했죠. 그죠? 야, 우리 여기서 4680 배터리라고 만들 건데
이 배터리 디자인으로 몇 프로 원가 절감하고 공장 설비를 손봐가지고 몇 프로 절감하고 음극재, 양극재 뭐 몇 프로 절감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들은 뭔가 되게 대단한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에이 실망이라고 이제 주식을 팔았을 수도 있어요. 공과생 출신들이 들었을 때는 와 씨 저게 가능한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고 미쳤네 이렇게. 기존 자동차 회사의 CEO들이 저걸 봤다. 내가 봤을 때는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쌌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지렸어? 이제 좀 따라가야겠다.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3년 뒤에 56%를 절감하겠대.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따라가려나? 막 이러고 있는데 쟤네들은 저 멀리 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기존 자동차 회사들 CEO들은 잠을 못 잘 거야 아마. 테슬라의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아시죠? 그냥 일반 건전지처럼, 물론 이제 지금 곧 있으면 나올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뚱뚱한데 우리 리모컨에 넣는 그런 건전지? 그런 모양의 건전지가 다발로 묶여 있어요. 네. 그게 배터리야. 그게 원통형이죠. 자동차 회사에서 다 비웃었대. 건전지를 저 묶어가지고 뭐 하는 거냐? 무식하게 저기 쓰고 있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중점이 그거였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써오던 안정된 기술을 싸게 많이 때려박는 거. 그게 목표였던 거죠. 기존 회사들은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진화시키고 신기술을 집어넣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느냐에 애쓰고 있지. LG화학의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막 이런 배터리들이 훨씬 신기술이에요. 훨씬 신기술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를 사러 갔는데 이제 설명해 준 사람이 저희 차에는 최신형 파우치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최신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뭐라고 질문할까요? 차값이나 싸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은품이나 껴달라고. 블랙박스나 달라고. 코팅이나 해달라고. 썬팅이나 해달라고. 이러겠지. 후면 블랙박스도 같이 해주실 거냐고. 주행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주행거리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우치형 배터리가요, LG화학이라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그건 내가 알 거 아니고. 그래서 한번 충전하면 완충하면 몇 킬로 가냐고. 그렇지. 이 사람아. 내가 출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몇 킬로를 가냐. 그래서 차값이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최신 기술이 들어간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거 알 거 없고 그냥 멀리 가냐고 이 사람아. 이렇게. 그렇죠. FSD는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자율주행. 지금은 이제 반자율주행이죠.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량에 달려있는 보조장치 중에는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자율주행하면은 웨이모, 모빌아이, 다 웨이모를 많이 생각하는 웨이모, 것 같아. 구글의 웨이모를 많이 떠올리죠. 웨이모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거죠?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인 네. 거죠. 그 길로만 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네. 구글의 웨이모예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FSD 리라이츠 베타 버전을 지금 시행 중인데 운행 데이터를 중심으로 딥러닝을 해서 업데이트를 자주 하고 있죠. 자율주행의 핵심은 뭐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다양한 실제 운행 데이터 기반으로 딥러닝을 하고 그 결과물을 OTA를 통해 업데이트 그리고 계속 진행 하면서 이제 점점 완벽에 가까워지는 게 자율주행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거를 구현하고 있는 브랜드가 현재는 이제 테슬라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OTA가 되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FSD 베타 버전을 보시면은 진짜 놀라워요.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비보호 좌회전이 되냐 그리고 도로 여건상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이 없는 도로들이 있어요. 있지. 차가 차선을 인식을 못하고 좌회전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구현하기 힘들 것이다. 니네는 그거 안 될걸, 라이다도 없고 니네는 안 될 거야 그랬는데 됐죠? 그 다음 지금은 어디까지 업데이트가 됐냐면 로드킬 당한 동물을 이렇게 살짝 피해 간다던가 옆에 차가 너무 붙어가지고 차가 벽면으로 가까워지면 차폭을 줄이려고 사이드미러를 줄였다가 다시 넓어지면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사이드미러를 다시 피더라고요. 그쵸. 과속방지턱이 나오면 속도까지 줄이는 경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몇몇의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거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실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곳이 테슬라밖에 없는 거죠. FSD 가격이 올라갔죠, 그죠? 곧 구독 서비스 전환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제 주주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FSD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00불인데 10,000불을 다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차 별로 안 타는데 내가 좀 많이 타는 달에만 구독 서비스를 넣어서 한 달만 구독 서비스도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구독 서비스는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거죠. 10,000불에 사진 않더라도 어쨌든 한 달 정도 구독은 해보겠네. 누군가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타 브랜드에서
OTA 구현이 가능해지면 저는 뭐 대략 2025년이라 봅니다. 타 브랜드에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니네 아직 멀어 보이니까 그냥 우리가 만들어놨어. 이거 돈 주고 써라. 이런 거? 안정적 수익이죠. 이게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CEO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 말고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나 안 해. 뭐 그 뻗팅길 수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 FSD 공급받자. 저거 사자 그냥. 그러면 다른 회사 가만히 있겠냐고. 다 사지. 마치 안드로이드처럼. 그치, 우리도 산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기대해볼 만하죠. 그 다음에 FSD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나와서 그런데 FSD를 만불에 구매하신 분들 하드웨어 업데이트도 해줍니다. AP 3.0까지 나왔거든요. 하드웨어 3.0이라고도 합니다. 테슬라의 최신 자율주행 칩이에요. 자율주행 칩을 독자적인 규격으로 만드는 회사가 또 테슬라밖에 없어. 자동차 회사 중에. 애플 같은 경우에 안에 들어가는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A14이죠. A14 AP 칩을 만들잖아 애플이. 그런 것처럼 자동차 회사 중에 독자적인 칩을 만드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어쨌든 FSD를 한 번에 구입한 사람들은 네. 하드웨어 업데이트도 해줍니다. 오호.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하는 거는 딱 하나, 타 브랜드에 FSD를 공급할 수도 있겠다. 공급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건 이제 제 예측인 거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해드리자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저는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율주행을 실행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뭐냐. 이렇게 전기차겠죠. 전기차. 웨이모나 죽스나 뭐 모빌라이 막 이런 데서 막 개발을 했어. 그럼 어딘가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아닌 거야. OTA 기능을 구현을 못하고 있다던가 받아들일 디바이스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짱 꽝인 거야.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 이 지속 가능성은 뭐냐?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하고 그 결과물을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어야 돼. 지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속 가능성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에. 예를 들면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 막 자율주행을 어떤 특정 지역에서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발전을 하려면 돈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때려 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고는 뭐냐? 돈을 벌면서 발전시키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FSD를 돈을 받고 팔고 그 다음에 실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러려면 이제 약간의 팬덤이 필요합니다. 지금 FSD 베타를 운영하고 있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이 신청을 했대요. 팬덤이 없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지. 팬덤이 없으면 야, 나 베타 테스트 할 거니까 돈 줘.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다 비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아끼면서 발전을 시킨다기보다는 돈을 벌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사람.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율주행 하면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은데 무슨 자율주행을 내나. 만들지 마. 그러다 사람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율주행은 사고가 0.00001%도 나면 안 돼.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누가 자율주행을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반자율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으로 완벽해지자 라고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한다면은 발전이 더 빠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 차를 타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게 뭐냐? 웨이모의 보고서에 뭐라 적혀있냐면 누가 봐도 웨이모는 티가 나잖아. 티가 나잖아, 겉모습이. 저 웨이모다. 바로 티가 나잖아요. 웨이모 운전을 잘하는지 계속 테스트를 한대. 궁금해서 앞뒤에 막 붙어갖고 보고 막 이러겠네. 앞에 막 껴버리고 방해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요. 그게 보고서에 있어.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들은 신호를 완벽하게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신호가 막 달리다가 노란불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면 못 설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지. 지나가죠. 자율주행 차들은 노란불이다. 그럼 서버리지. 근데 뒤에 있는 차들은 저 정도면 갈 줄 알고 속도를 그쵸? 내고 있었지. 저 정도면 갈 줄 알았겠지. 근데 갑자기 서버리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타지 않는 사람의 운전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변수인 것이. 전기차에 투자를 할 때 자율주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나는 그래도 라이다를 쓰고 HD 맵을 이용하고 있는 웨이모가 난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가 더 유리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은 이제 본인의 몫인 거죠. 그 다음에 라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라이다 진영과 비라이다 진영이 있어요. 비라이다 진영은 이제 모비라이하고 테슬라, 라이다 진영은 대부분 회사들이 라이다 진영이죠. 어떤 회사가 먼저 자율주행에 빨리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라이다의 장점이 뭐냐?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거리 측정도 정확하고 깊이 측정도 정확하죠.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누가 봐도 라이다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얼마 전에 테슬라 실적 발표 때 누가 물어봤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만약에 라이다가 공짜가 된다면 너 쓸 거야?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라이다가 공짜일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공짜로 준다면 난 안 쓰겠다. 공짜로 준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주면 나 쓸게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거기서 쓴다 그러면 또 뭐가 되냐.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를 왜 안 좋아하냐, 이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등치가 크고 가오상해.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뭐냐면 사람이 운전할 때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이게 단 거야. 항상 보면은 테슬라는 그냥 심플해. 심플하죠. 뭐든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실제 운행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딥러닝해서 그걸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게 자율주행의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 커요. 사실은 테슬라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의 해상도가 좋지 네. 않습니다. FHD, 4K 하고 있는 시대에 테슬라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의 해상도가 1280, 960이에요. FHD도 안 돼. 굉장히 꼬랐죠. 왜 그런 카메라를 쓰고 있냐? 네. 돈 아끼려고 쓰냐? 그런 것도 있겠지. 이제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집하려면 그 데이터의 양이 적당해야 되잖아요. 가장 적당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사양인 거야, 카메라의 사양이. 그 카메라에 있는 이미지 센서가 야간에 딱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이미지 센서 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3.8 마이크론 크기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근데 라이다가 들어가면, 물론 라이다가 들어가 있으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확하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그게 자율주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라이다를 장착하게 되면 지금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나 레이더보다 훨씬 원가가 비싼 거야. 제일 중요한 정보도 아닌데. 루미나나 벨로다인 이런 데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내놨다 그러지만, 이 차는 빨리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좋은 라이다를 써야 돼요. 50만 원까지 떨어뜨린다 이러지만 50만 원이라고 쳐보자고요. 50만 원. 아까 전에 아이폰에 이제 라이다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 아이폰 12 프로군에 장착되어 있는 라이다들 같은 경우 저가의 라이다는 움직이지 않는 이런 물체에서 쓰는 라이다, 이런 거는 저가가 들어가요. 그러면 50만 원이라 치자고. 자율주행 칩의 원가만큼 비싼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거야. 5천만 원짜리 차에 50만 원? 그 정도는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비싼 원가인 거예요, 50만 원이면. 예를 들어 50만 원에 100만 대를 생산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쓸 수 있으면 안 써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라이다는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차를 날씨 좋을 때만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안개가 껴있는 데도 타고 다니고 눈 내리는 데도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안 쓸 거야? 더 쓰지. 그런 날 차 타고 나가고 싶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싼 원가를 들여가지고 라이다를 장착했는데 이건 이제 잃는 게 더 많은 거야. 이게 100만 되면 5천억입니까? 그쵸? 이런 거예요. 라이다를 달지 않고 하다 안 돼서 나중에 라이다를 달았다, 그러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주주 입장에서 뭘 해보지도 않고 그냥 라이다를 장착했네? 그러면은 그 비용 어떡할 겁니까? 이 라이다의 비용만 비싸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보조해주는 장치들이 다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건 뭐냐면, 어떤 회사에다 투자를 할 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테슬라 좋다더라, 테슬라 나중에 전기차 잘 된다더라, 일론 머스크가 되게 인기 많다던데 로켓을 날렸다 다시 회수도 했다던데 이런 이야기만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나중에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공부하니까 제가 뭐가 좋냐면, 제 처음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테슬라를 투자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잘 모르니까 일단 좀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근데 시작을 하고 지금 사는 도중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하는데, 만약에 테슬라 잘 나간다더라 이런 생각으로 이걸 샀으면 주가가 떨어지면은 무서워갖고 당장 팔았을 거야. 팔았겠지. 그런데 계속 이걸 공부하잖아요.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되게 쌀 때 샀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다 팔 것 같은 거 진짜.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이거 말고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구독자들만큼은 그래도 테슬라 만약에 투자하신 분이나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초 지식은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